안녕하세요. 건물주들이 모여 건물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물주 독대표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김도균 이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종부세 계산 과정 같은 것들은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이 다 참고해서 보셨을 텐데요. 우리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뭐뭐뭔지 아시죠? 근데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 중에도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합산이 안 되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지 합산 안 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세청에서는 직접 그냥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줄이게 신고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이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동산 중에서 일부는 이제 배제를 통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동산들이 종부세 과세되는 있는데요. 범위 안에 있지만 빼주는 게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그렇죠. 않고는 안 빼주는 거죠. 네.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빼주진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상 토지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요거 세 개 각각으로 하는 거 앞에서 네.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 요약드리면 주택 부분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으니까 개인용 주택 공시가격 다 합쳐서 6억이나 아니면 1주택자 11억 뺀 나머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네. 주택용 세율, 다주택자는 네. 좀 더 높고 한 거 세율 곱하고 종합합산 토지는 투기 목적 토지라서 요거 다 합쳐갖고 5억만 공제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 매기고 별도 합산은 영업용으로 사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합쳐서 80억 공제하기 때문에 별로 세금 많이 낼 일은 없다. 네. 이렇게 합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는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제활동에 쓰는 거죠. 세와 종부세를 모두 다 다 과세를 내는 하고요. 뭐 종합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분리가산을 별도 합산 제외하고 투기 목적에 해당되는 걸로 네.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건데 뭐 이런 요거 경우는 주택 건설용 요것만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합산을 배제하는 합산 그 대상이 배제하는 되는 거죠. 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요 토지 부분은 합산할 때 빼잘라 이렇게 네. 신고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합산 배제라면 종부세를 덜 낼 수 있는데 합산 배제 대상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납세 종부세 의무자죠. 대상이어야 되겠죠.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중에서 일단 합산 배제 주택 어떤 게 있나요? 합산 네, 배제 일단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있고 이거는 이제 대기 기업일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네,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사원용 주택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이제 합산 배제. 종부세는 내비두면 국세청에서는 그렇죠. 그냥 네. 종부세를 내게 되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 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이런 분들은 합산 배제 신청을 꼭 해야 네, 된다. 맞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네,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도 원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었는데 배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그러니까 부분도 이건 주택 건설업자에 해당돼. 뭐 개인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네네. 주택 건설용이다라는 걸 입증해서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은 종부세 과세할 때 배제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이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매입해서 임대하시는 분이 있고 뭐 건설 임대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예전부터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좀 여기 해당이 되실 텐데 뭐 면적 기준으로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으로 그다음에 또 주택 수를 얼마나 갖고 있냐는 기준 그다음에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를 좀 길게 해줘야 혜택을 주겠다라는 좀 그 제도 취지가 있어서 이런 임대 기간까지도 더 고려를 해서 이 안에 해당되시는 그러니까 분들. 매입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서울이라면 6억 이하여야 되고 네. 6억 이하로 주택 수는 2개, 네. 1호 이상, 하나 이상이면 되는데 네. 3, 5년이나 10년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어야 그쵸. 합산 배제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은 없지만 없죠. 건설이나 건설에서 임대하시거나 기존 임대하신 분들은 또 이런 면적 일정 규모도 149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 그런 제한이 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합산 배제 신청할 수 있는 임대 사업자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지만 또 복잡하니까 또 국세청에서는 자기가 여기 이제 요건들을 입력해봤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셔서 하실 필요 없고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네. 신고할 때 진단하시면 돼요. 네.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보통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게 돼 있는데 신고를 미리 해둬야 이제 이게 국세청에서도 계산을 할 테니까 9월 31일까지. 네. 9월 31일까지 까지 하시고 신고 서류는 이제 합산을 배제한 주택 같은 경우는 그 합산 배제 신고서 제출을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되고 홈택스로 하면 되죠. 네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신고 제출하면 되는데 신고 방법에는 이제 우편물로 신고할 수 있고 뭐 요새는 다 대부분 밑에 쪽으로 하겠죠. 네네네. 우편물로 하면은 네, 일단 이런 신고서는 뭐 홈페이지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는데 뭐 번거롭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홈택스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뭐 임대주택 합산 배제나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 배제 신고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 말고 이 내용을 홈택스에서 네, 시스템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홈택스 전자신고를 예를 들었을 때 이제 국세청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나서 이제 신고납부 탭 안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제외신고 폼이라는 이 신고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메뉴 이제 화면이 바뀌고요. 합산배제 신고를 이제 직접 누르시려면 이제 신고를 하시려면 이 버튼 눌러서 이제 들어가서 입력 쭉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로그인하고 나면 이제 개인이냐 뭐 법인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쭉 그 정보를 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우 내가 이 해당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좀 미리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메뉴에서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돼 있어서 차례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넣으셔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 확인을 눌렀을 때 합산배제 대상입니다이면 대상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아닌다로 나오니까 일단 신고하기 전에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는 게 대상이면 꼭 신고를 하셔요. 대상이라고 해서 근데 그냥 합산배제 되는 건 아니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과정을 거쳐셔서 여러분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과정을 거쳐 신고하시면은 종부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합산배제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택스에 자가진단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된다면 꼭 신고하셔서 괜히 종부세 부담이 되는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주들이 함께 모여서 건물주의 고민을 해결하는 건물주톡 자세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